안녕하세요. 시사 일본어 학원에서 이제유 이과 과목을 맡고 있는 이종경입니다. 오늘은 일본 유학을 가려는 학생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의 범위, 두 번째, 단원별 출제 빈도, 세 번째, 난이도, 네 번째, 생물 선택의 이점, 그리고 어떠한 학생들에게 추천을 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유 생물시험 범위는 크게 6개 대단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기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대단원에는 보기와 같은 중단원이 존재하고 중단원에는 소단원들이 존재합니다. 소단원들이 한국 교육 과정에 어떻게 매치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와 같은 소단원들은 생명과학 2의 두 번째 단원에 해당하고요. 보기와 같은 소단원들은 생명과학 2와 생명과학 1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균의 광합성과 화학합성 이 부분은 고등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생명과학 1과 생명과학 2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생명과학 1에서는 살짝 다루지만 생명과학 2에서 자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만 공부해도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성생식 이 부분은 생명과학 1에서 킬러와 준킬러 부분이 많이 출제되는 부분으로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생명과학 1으로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동물의 발생 이 부분도 생명과학 1에서 나오죠. 초기 발생의 과정과 세포의 분화 형태 형성 이 부분은 고등교육 과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생명과학 2에서 어느 정도 언급은 하는데 그것으로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고등교육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식물의 발생, 배우자 형성과 수정, 그리고 배아 발생. 식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물의 기관 분화, 생명과학 2에서 상당히 조금 알려주고는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더 배워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원에서 체계 순환계 뭐 이런 부분은 생명과학 1의 두 번째 단원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죠. 하지만 혈액 응고 구조는 고등교육 과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체내 환경 유지. 이 부분도 생명과학 1에서 많이 다루죠. 자율신경 호르몬 여기서 저희 뉴런 문제를 풀 때 거기서도 킬러, 준킬러가 많이 출제되는데 저희가 이제유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는 상당히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면역 담당 세포 여기도 생명과학 1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원. 자국의 수용과 반응, 생명과학 1에서 어느 정도 커버는 가능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좀 더 배워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동물의 행동. 고등교육 과정에 포함되지 않았고 2018년도까지 이제유에서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6월에 첫 번째로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식물의 환경 응답. 호르몬 작용과 광수용체 움직임 이 부분도 식물 호르몬은 옥신에 대한 얘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 고등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고 있고요. 식물의 광수용체 움직임 이 부분도 특정 용어를 저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고등교육 과정의 생명과학 1에서 살짝 다루긴 하지만 좀 더 배워야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원 이 부분은 생명과학 1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단원, 생명과학 2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육 과정에 없는 내용이 이만큼이나 많고 플러스 알파라고 한 이유는 같은 주제를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그 세세한 디테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라고 제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단원별 출제 빈도는 45문제, 21문제, 26문제, 27문제, 12문제, 9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단원이 많은 이유는 1단원이 볼륨이 굉장히 커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배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45문제가 출제된 거고 6단원 같은 경우는 볼륨이 상당히 좀 작은 편이기 때문에 9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단원이 각각 거의 한 문제씩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릴 소단원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15년부터 18년도까지 기출을 분석한 표인데 빨간 줄은 저희 고등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면 저희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과 다루는 부분이 거의 비슷하게 많이 출제되고 있고 다룬다고 하더라도 눈의 구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배우지 않는 디테일들이거든요. 저런 것도 저희가 배워야 됩니다. 세 번째로 난이도에서 얘기를 하면 저희 수능은 좀 많이 어렵죠. 어려운데 킬러와 준킬러 문제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응용 문제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소함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킬러, 준킬러가 안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이죠. 체세포 분열을 공부하신 친구들이라면 가나 다가 어떠한 세포 분열의 기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가는 당연히 G1기일 거고 나는 S기일 거고 다는 G2기겠죠. 이렇게 너무 쉽게 나오기 때문에 내용만 숙지하신다면 바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소함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눈 생성 과정을 아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뭐 이렇게 조금 더 많이 내용을 많이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원구 배순부가 중배엽 척삭이 되고 중배엽 척삭은 외배엽을 신경관으로 분화시키고 신경관은 초기 뇌와 척수를 형성하죠. 전뇌는 다시 대뇌와 간뇌가 되고 이 부분에서 암포가 형성되는데 암포는 암배가 됐고 암배는 망막이 됩니다. 암포에서 표면 조직으로 유도 신호를 내보내고 암배에서도 또한 유도 신호를 내보냅니다. 표면 조직은 이 유도 신호를 받고 수정체 판이 되고 수정체 판은 다시 수정체 소포, 그 다음에 결국에 수정체가 되는데 이 수정체는 다시 표면 조직을 각막으로 바꿔주게 되죠. 문제는 여기 물음표를 찾아내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어렵진 않죠. 알기만 안다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죠. 이와 보다시피 생물 선택의 이점은 문제 수준이 굉장히 쉽습니다. 따라서 빠른 풀이가 가능하다는 게 생물 선택의 이점입니다. 다섯 번째, 어떠한 학생들에게 추천을 하냐면 자신이 수능형 학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신형 학생이라고 생각하는 학생, 그리고 물리, 화학 풀이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학생, 그리고 생물에 흥미를 느끼는 학생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